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반대한 대법관 2명의 입장이 다수 의견보다 2배 넘게 담겼습니다. 교각사루란 사자성어부터 이소무화까지 인용해 반대 의견을 냈는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종 결론으로 도출된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은 23쪽입니다. 그런데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은 48쪽에 달합니다. 다수와 반대 의견을 대법관들이 각각 따로 쓴 뒤 판결문에 합하는데 반대 의견 분량이 더 많아진 겁니다. 2명의 대법관은 신속한 재판이 능사는 아니라며 이재명 후보 기소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들 덕에 조희대 판결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건태, 정진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 10여 명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다고 했고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조 대법원장이 불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기록을 읽지도 않고 재판을 내린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대법원이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한 수준의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633 원칙 준수 지침은 낙선자를 옥죄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이재명 후보의 사건만을 겨냥한 표적 지침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재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강제 수사를 벌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고요. 6만에서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타격을 입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에 본건 재판과 관련한 기록을 대법관들이 재판 기간 동안 적법하게 검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제 위상을 회복하고 본연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분노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반대한 대법관 2명의 입장이 다수 의견보다 2배 넘게 담겼습니다. 교각사루란 사자성어부터 이소무화까지 인용해 반대 의견을 냈는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모두 87쪽입니다. 검찰과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과 대법관들의 유죄 취지 다수 의견, 이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최종 결론으로 도출된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은 23쪽입니다. 그런데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은 48쪽에 달합니다. 다수와 반대 의견을 대법관들이 각각 따로 쓴 뒤 판결문에 합하는데 반대 의견 분량이 더 많아진 겁니다. 2명의 대법관은 신속한 재판이 능사는 아니라며 심리 속도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이소부화 햇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해 나그네 외투를 벗긴 건 바람이 아니라 계속 내려쬐는 햇빛이라며 숙고와 설득엔 충실한 심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은 겁니다. 사실상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빠른 결론을 이끌어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선고하며 판결문에 담긴 신속한 재판에 대한 반대 의견은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2명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교각사루, 쇳불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사자성어까지 빗댔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우리 헌법 1조 2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찾아보시지 그러시- 말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국민주권을 천명한 것인데 이 국민주권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시킵니까?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 구현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주권을 구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 국민의 대표를 직접 뽑는 것으로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법부의 권력도 결국에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자, 사법부의 독립은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국민의 신뢰와 또 존경으로 대파시면 된다고. 아니죠. 그 전에 국민이 피를 흘려서 지켰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독재 시대 때 국민이 피를 흘려서 사법부를 지켜줬어요. 사법부 스스로 잘나서 지킨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권력을 부여했고 국민이 지켜준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어제 전업 판결을 보고 나서 화가 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뉴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판결을 잘했다 잘못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판결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국민이 진짜 화난 지점은요, 무기력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지금 대통령 뽑으려고 했는데 왜 법원이 함부로 나서서, 그 고작 12명의 법관들이 함부로 나서서 내 선택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냐, 이 무기력함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도대체 법원은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법원이? 그렇게 국민이 피 흘려 지켜준 법원이 지금 국민을 이렇게 배신하고 뒤통수 쳤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법사위에서도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판결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인 것이에요. 87년 헌법 개정, 국민들이 무엇을 외쳐서 헌법 개정했습니까?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 직접 선거,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어제 지금 전합체 판결은 국민의 직접 선택권을 박탈시켜서 이번 대선을 간접선거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에요. 재판권 가지고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을 이번 대선에서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에요. 사고를 친 겁니다. 대형 사고를 쳤어요, 지금. 저는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필 어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대형 사고 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얘기를, 국민들의 분노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어제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공직선거 위반 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신 거죠? 예, 그와 같은. 자, 그러면 어제 위법하고 부적절한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대법원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 가지고, 말 몇 마디 가지고 지금 공직을 박탈하는 만에 이런 정도의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데, 어제의 판결로 선거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대법원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민 직접 선출을 통한 국회와 또 대통령
선출, 그것과 더 별개로 법치주의는 꾸준히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국민주권의 시간인데 법치주의가 함부로 끼어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분의 대법관들이 국민의 선택권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어요. 그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은 법원이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자, 구체적인 것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할 때 12명의 대법관들에게 기록 다 복사해 줬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왜 모릅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다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복사기 않습니다. 관리, 종이 관리, 복사하는 인력, 이거 지금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자체가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재판상 말씀드릴 아니에요. 상황은 아닌 것 지금 같습니다. 뒤에 가서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신 분 답변해 보십시오. 저기서도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답변할 상황입니까? 기록을 복사해 줬는지가 답변이 아닙니까? 기록에- 이게 지금 재판 내용에 대한 개입입니까? 대법관들이 재판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 절차가 공정했는지. 절차- 기록 복사했습니까? 복사 안 했습니까? 절차지만 동시에 재판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했는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날림으로 했다는 것, 국민이 부여한 재판권을 함부로 행사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재판을 개입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판결 끝난 것이고 그 판결에 절차적으로 제대로 기록이라도 받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자, 보셨겠지만 한번 볼까요? 4월 22일 날 전압 회부했어요. 그날 1차 심리했죠. 22일 날 예. 하루 만에 기록 7만 권을 12명에게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복사해 줄 수도 없고 복사해 줬어도 안 읽어보고 1차 심리했다는 겁니다. 4월 24일 날 2차 심리했습니다. 그때 기록 봤을까요? 못 봤어요. 이게 일반인이 기록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잠을 안 자고 봐도 16.2일이 걸립니다. 한숨도 안 자고 기록 7만 페이지 보면 16.2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틀 만에 기록 복사 다 해주고 다 봤다고요? 예,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셨다시피 이 전압 다수 의견, 다수 보충 의견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 그리고 공판결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유서, 답변서, 의견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축제했다라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대법관들은 그 수많은 이제 재판 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가 되어서 서로 이제 그 기록을 검토하고 해서 최종적인 연구관이 직접 기록을 봐야죠. 재판 연구관이 기록 본 거 가지고 지금 재판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법관 증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 못해요?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하는 게 왜 재판상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 개시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일부가 그 기록을 보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근데 이거 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자. 기록을 안 받는 걸 지금 선언하는 대법관이. 자, 발언을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활비 부분은 예. 모자라는 이게 이제- 부분이지만 특정 업무 경비는 제출할 수 있는 내용 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자료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금액만 나왔는데 이거는 뭐 특활비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겠죠. 자, 이게 특경비 예산입니다. 23년 예산 466억 중 5억 8천만 원, 1.25%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셨습니까? 그 이거 제출했습니다. 1.25% 제출했습니다. 이 내역대로 100% 제출하셨으면 전 제출했다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5% 제출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면서 다 설명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요. 제출 안 하셨고요. 1.25% 제출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또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 집행 업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자비 지출 내역 증빙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업무부에-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 자비를 지출하셨어요? 현재 예. 대검에서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자비를 지출하시면 이게 증빙하실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 요지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한 사람 어느 그러니까 정도까지 갖추고 있는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법무부가 보도자료까지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자비 제출하면서 하다못해 사석에서 너무 힘들었다, 자비까지 썼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대전지검의 그 남재현 검사 아시죠? 예. 특수본에서 박성재 장관을 수사했던 검사인데 이분 29일 사의 표명하셨어요? 혹시 외압 행사하셨습니까? 사퇴하라거나 뭐 주변에서 주변 경로로 그런 적 없으시죠? 어떤 경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친구 본인은 안 하셨다고 사이에 관여한 바 없으시고 다른 사람이라도 누가 관여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없다고 알겠습니다. 이 증언을 듣고 싶었고요. 천대엽 처장님, 예. 판결문 잘 보셨죠? 예. 그 판결 선고 나기 전에 내용은 아셨습니까? 선고 내용.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알 알수 수도 없으셨죠? 내용입니다. 혹시 선고 내용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 실체적인 부분하고 절차적인 부분 두 군데에 걸쳐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충실하게 저는 최고법원의 권위와 법관에 대한 존중 옳은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 말씀을 듣는 또 어제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꼈을 분노와 충격 그리고 정말 이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고 경제 재건을 바라고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전 국민이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다시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국민들을 수렁 속으로 국가를 대혼란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정질서가 겨우겨우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헌법이 정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헌정질서가 지금 어찌되면 회복돼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다시 지금 헌법 불능 상태로 대법원이 지금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어제 10대 2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조이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견, 마영주.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죠. 임명은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대법원의 재판의 기조는 돈은 묻고 말은 푼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부정한 정치 자금이거나 기부행위 제한 등에 걸리면 문제를 심각하게 삼아야 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자는 것이 정읍시장 판결부터 해서 대법 판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중에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분들은 작년 정읍시장 판례에 참여한 대법관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했던 얘기도 뒤집고 있습니다. 대법관에 대한 전 대법관들 정도 되시면 누가 임명했든지 간에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말 최고 권위의 법관 아니겠습니까? 대법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은 개별적인 사건에 이제 포섭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능력의 부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양심의 부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그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34일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건 정말 사람들이 이건 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법관이든 법조계든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한번 세상 천지 다 보십시오. 사건 배당 당일에 이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 체부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당일 심리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합의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이례적으로 합의 기일도 지정하고 9일 만에 2번 심리하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과연 성실하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독 선거 개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일들이 우연히 겹쳐 있는지를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대한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예. 2조에 의해서 합의기일 10일 전에 지정해야 되고요. 7조에 의해서 이 재판 연구관들이 조사 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전에 지정 안 하셨죠? 신속한 처리가 안 필요한 경우에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할수 대법관들이 대법원의 내규조차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내규 단서에 그와 같은 이제 예외가 있다는 부분 위원님 잘 아시는 그러니까 바와 같습니다. 예외를 계속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지금 그럼 이례가 지금 또 5번에 7번 더 겹치고 있네요. 그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재판 연구관의 조사 연구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처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9일 만에 2번 심리하고 그러면 2번 심리하면은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3심의 결과가 가볍습니까? 그렇게 심사숙고란 말 아시죠? 예. 9일 만에 심사숙고가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2번 심리 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 이제 법사위 요구 자료인데요.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7만 쪽을 지금 6일, 소위 선고기일 지정으로만 따지면 6일 만에 선고하신 건데 하루에 1200페이지씩 이걸로 따지면 거의 39권을 6일 만에 읽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4권을 이거 읽으실 수 있으세요? 대법관님들 똑똑하고 뭐 속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루에 4권 6일 만에 33권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6일 만에 33권을 읽습니까? 저희가 사시 공부할 때 이래도 이해도 다 해보지만 이런 책을 어떻게 이 책을 하루에 4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 말씀해 주십시오. 일을 지켰는지 그리고 2번 자,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위원장님 답변. 네, 답변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규 자체에 그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면은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고 27일 날 바로 상고가 제기되었고 그리고 나서 즉시 관리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때로부터 치면은 이제 34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수 의견 보충 의견을 보면은 이 대법관님들께서 이제 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등등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판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당연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경과라든지 또 이제 내규의 어떤 단수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공선법에 따라서 이렇게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 다수 의견의 논리에는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론적인 견지에서 절차 진행이 좀 문제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한 90페이지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충실한 심리 검토를 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